10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명절 추석이 있었던 주간이기도 하죠. 음력 8월 15일, 대보름이라고도 합니다. 이때를 우리 민족은 추수, 좀 이른 추수죠. 추수를 해서 한 해 동안 농사가 잘 짓게, 또 풍족하게 과실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준 자연에 감사하고 하늘에 감사하는 축제 기간으로 추석을 지냈습니다. 이게 이제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개신교가 제국주의의 선봉에 들어오면서 동양 지역, 아프리카 지역 같이 식민 지역에 있던 문화와 종교는 미신과 야만으로 치부하면서 한국에서도 추석은 밀려났어요. 추수감사절에. 그래서 교회들이 대부분 요 근자에 들어선,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추석도 아예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추석도 하고 추수감사절도 합니다. 근데 과연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새삼 설명하지 않아도 이게 미국 교회에서 유래한 거예요.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인디안들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이런저런 것들에 감사하는 날이니까 한국에 들어오면 당연히 이 날짜는 추석이 돼야 하는데, 이거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거를 또 한국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에 이 모든 의미들을 다 집약해서 그때가 더 큰 행사처럼 돼버렸단 말이죠. 더군다나 재밌었던 건, 청교도를 내쫓은 교단조차도 추수감사절을 지낸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돈 거둘 구실만 있으면 왜 이 행사가 이렇게 생겼는지, 추수감사절이 왜 생겼는지, 아니면 다른 절기들이 왜 생겼는지를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 돈 제일 많이 내더라 하면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겉으로는 교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근본적인 문자, 근본적인 생활을 가진 교단들 역시도 돈 되는 일에는 그냥 애지간하면 다 수용합니다. 바꿔서라도 수용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 모여서 그때 돈을 많이 내니까 그날 모이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돈벌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기독교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절기가 수용된 거예요. 만약 이런 식으로 추수감사절 같은 이유로 절기 안에 수용이 됐다고 하면 기독교는 지금 넘쳐나겠죠. 이런저런 절기들로. 그러니까 이런저런 절기들이 넘쳐나지 않으니까 교회에 딸린 부속 기관들에서 할로윈 축제도 하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할로윈이 왜 한국에 들어와서 이게 축제이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갑자기 어느 날 어린이집이며 학교며 어디 말 것 없이 갑자기 할로윈 붐이 들더니 이게 무슨 우리나라 고유 명절도 아닌데, 더군다나 진짜 기독교적인 명절도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할로윈이 뜨면서 그냥 이 만성절이라는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애들 문화니까 어쩔 수 없다. 애들 문화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 단어도 있고 칠석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거리가 있는 날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이야기들은 하지 않아요. 이거는 미신이라는 거예요. 야만이고. 그럼 서양권은 선진이고 문명이겠습니까? 추석같이 이렇게 민족적인 명절이 돌아오면 좀 있으면 개천절이 될 건데, 이 개천절 되게 생각해보면 재밌는 날이죠. 10월 3일은 음력입니다. 양력 10월 3일에 개천절을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날짜상으로 그게 개천절이라는 거지, 사실상 개천절은 음력 10월 3일에 해야 개천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나서 나라를 되찾고 정부가 세워지고 이 과정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딱 두 그룹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는 외인 강점기 때
총독부에서 관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대학 교수도 하고 했던 그 매국 성향을 가진 먹물들.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무장투쟁을 하며 독립운동을 할 때 미국에서 그걸 공부나 하고 놀았던 먹물들. 이 두 가지 부류들이 합쳐서 한국에 들어서 얘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돼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음력으로 하면 헷갈린다라고 하는 이상한 주장을 한 거예요. 음력으로 헷갈리면 4월 초파일도 헷갈리는 거고 추석은 안 헷갈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뺏겼던 명절이 설날이잖아요. 1월 1일을 신정이라고 부르면서 이거 일본 애들이 하던 짓거리죠. 그걸 그대로 그냥 가져와서 우리가 신정을 지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박정희 정권 때 마치 음력으로 뭔가를 하는 행위는 미신인 것처럼 미개한 것처럼 개발도상국의 문화인 것처럼 밀어내고 모든 걸 양력화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구의 날짜를 빼앗겼습니다. 서구하고 다 날짜가 통일되어 있으니까 되게 편한 것 같지만 서구식으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편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동양권에서는 날짜 개념을 두 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양력이고 하나는 음력인데 많은 사람들이 동양에서는 음력만 쓰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양력은 농사 짓고 뭔가 태양과 관련된 일을 할 때는 태양력, 양력을 사용하는데 그게 24절기가 태양력, 양력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그래서 그거 날짜는 거의 정해져서 태양을 보고 춘분, 추분 이런 날짜들이 정해져 있어. 이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 농사 질 때는 음력이 중요하지 않고 태양력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음력은 일상생활의 삶은 음력으로 날짜를 정해서 했단 말이죠. 이게 왜 관계가 있느냐 하면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도 증명이 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사람의 몸은 7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 바다가 밀물, 썰물이 일어나는 이유가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밀물, 썰물이 일어나듯이 사람도 달의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하게 신체적인 리듬들이 작동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력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음력 며칠이면 금음이고 보름이 되면 달의 크기와 달의 기운에 따라 전반적으로 우리 신체의 리듬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계산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거를 수치화해서 이렇고 저렇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게 소위 말하는 명리학이라는 거죠. 음양오행이라는 거예요. 태양의 기운과 달의 기운, 땅이 이런 기운들이 돌아가면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또 어느 날짜에 태어나면 어느 때 태어나면 이 사람은 이런 땅과 하늘의 기운, 달의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음양오행이고 그게 명리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에 비해서 동양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한 가지에 고착되어 있지 않아요. 날짜를 정할 때도 양력 한 가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양력과 음력을 두 개 둬서 서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보완하는 거죠. 그래서 서양 애들은 좀 그 기념일 날짜가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들이 많아요. 뭐냐 하면 7월 몇째 주일에 있었던 일, 아니면 10월 몇째 주일에 있었던 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월 달이었는데 그게 10월에 예를 들어 토요일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면 둘째 주 토요일에 있었다면 그 둘째 주 토요일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지 몇 월 며칠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렇게 날짜를 그런 식으로 사용해서 기념 주간을 정하기도 하고. 반면에 우리 이 동양권, 식민권에 들어오면 그런 개념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서양 애들 문명이고 니들은 그냥 날짜 정해진 날짜에 니들은 한 달 내내 일해, 1년 내내 일하는 날밖에 없는 거야. 달력에 일하는 날밖에 없어. 주인이 놀면 덩달아 조금 일이 그날 편해질 뿐이지 아니면 좀 일찍 끝날 뿐이지 노예의 삶이라는 건 24시간 365일 변함없이 노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하는 애들한테는 뭐 그렇게 그닥 필요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식민교육의 특징은, 이제 한국은 해방되면서 없어지긴 했는데, 식민교육의 특징은 체육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체육 시간이 없어요. 학교는 가능하면 운동장이 이렇게 작게 만들고 아이들에게는 교육만 시켜요. 그리고 집에 일찍 돌려보내는 거죠. 학교에서 운동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국가가 또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스포츠 센터를 만들든 뭐 클럽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와서 또 다른 형태의 클럽 형태로 활동을 하게 하지 학교 애들한테 보편적 체육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이게 식민지교육의 특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자유를 허용해주면, 시간을 허용해주면 다른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예는 바짝 조여서 긴장을 하게 하고, 이게 군대에서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기압이 바짝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차례를 주고 애들을 때리고 해서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고를 줄이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공공연하게 부타가 없어지면 사고가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때도,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큰 훈련이 있으면 앞에 몇 주간에 걸쳐서 때리고 군기 잡고 긴장해야 된다고 사고 안 나게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왜 사고가 안 나게 긴장을 하고 이렇게 군인들을 쪼았나 하면, 훈련에 나가서 훈련을 하는 사병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장교들이 진급을 해야 하는데, 하사관들이 진급을 해야 하는데, 부대 내에서 사고가 나면 진급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네들 진급을 생각해서 부대 내에 사고가 안 일어나게 하는 거지, 국방의 의무를 하러 온 군인 하나하나가 다치고 뭐 죽거나 하는 이런 문제는 관심 밖이에요. 그 죽음이 내게 불이익을 주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듯 저지하는 거지, 인간의 생명 자체가 소중해서 군대 온 아이들이 내 자식 같아서 그런 지휘관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런 지휘관들은 못 봤어요. 다들 자기 진급에 연연하죠. 만약에 진급에 연연하지 않고 군인들의 복지를 생각하고 군인 사병들의 편익을 먼저 생각했다면 진급할 수 있는 지휘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별을 달고 뭐 삼성 사성 장군 돼서 내가 뭐 사병들을 엄청 생각한 척하고 얘기하지만 개구라라는 거죠. 왜냐면 그 조직에서 진급하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데는 그렇게 하면 진급이 안 돼요. 나중에 자기네들이 한 자리를 하고 나서 뭔가 미담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군대라는 조직은 그렇게 진급을 위해서 위에 눈치를 봐가면서 거기에 잘 보여만 진급할 수 있고 윗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바른 소리 하고 사병들 생각하고 제도 개선하고 이러면 절대 진급 안 됩니다. 다 알아요. 물론 이런 속속들이 내부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지만 상당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본인이 직접 겪었고 사회생활을 했고 군대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부조리가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입을 딱 다물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추억이 되었을 때 나는 그냥 조직에 순응하면서 윗사람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 노예를 잘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싫은 거죠. 그러니까 마치 자기는 투쟁했던 사람이냐, 뭔가를 했던 사람이냐고 자꾸 광고를 하고 자랑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생활, 남자들이 군대생활 하는 얘기의 90%는 뻥이에요. 자기 얘기가 아닐 가능성이 더 많단 말이죠. 저도 군대에서 그런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들. 사병들 중에서 정의로워? 불가능하죠. 나는 안 때렸어. 제가 군대 생활 때 안 때린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도 안 때리려고 노력은 했어요. 근데 어쩌다 보면 조직이 그렇다 보니까 뭐 주먹 한두 대는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때리지 않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 때리지 않았다면 그 부대는 때리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빼기는 애들이 많이 와서 아무도 못 건드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못 때리는 거, 안 때리는 게 아니라 못 때리는 거죠.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건 차이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봐서는 두 개가 똑같은 결과를 빚어내지만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은 차이가 많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민족의 정통성도 살려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좋은 전통들은 다시 살려내서 그거를 발전시켜야 하고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하는데 현재 우리는 지금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이제까지 사람들은 뭐 제도적인 이유, 뭐 재정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못 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안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현대사회가 안 하는 게 뭐예요? 가정교육입니다. 가정교육에 돈이 드나? 시간이 엄청 많이 필요한가? 아니면 뭐 대단히 뭐 부모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야 가정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 것이 옳다는 건 잘 알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정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귀찮아서 혹은 바빠서 뭐 여러 가지로 돈 버느라고. 그래서 가정교육을 전혀 안 받은 세대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로 문제가 되죠. 왜? 얘네들은 가정교육이 뭔지 몰라요. 이 젊은 세대들 뭐 윗세대 꼰대 어쩌고저쩌고 얘네 하는데 얘네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은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뭐가 가정교육인지 몰라. 그러니까 내 애가 학교 가서 무슨 일을 당하면 무조건 자기애만 감싸고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유에서 일이 이렇게 터졌고 부모가 집안에서 뭐를 잘못 가르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생각은 없어. 그냥 학교가 잘못했기 때문에 선생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왜? 자기가 크면서 한 번도 부모가 자기를 제대로 뭐라고 야단친 적도 없고 잘한다 잘한다고만 했으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게 무조건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뭐 추석 때 모이면은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뭐 특히 젊은 세대들이 뭐 결혼하는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윗세대가 물어보는 걸 엄청 불편해하고 그런 거 왜 물어보냐고 지랄 발광을 떠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가족이 가족관계가 형성되었을 때는 서로 걱정하면서 물어보는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고 심한 경우도 있어요. 조정은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걱정하는 것이 꼰대짓이다? 이것도 되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가정교육이 깨지면서 기본적인 교육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못하죠. 나이가 40, 50 먹은 애들, 30, 40대가 넘은 애들을 데리고 이제 와서 가정교육을 한다? 어불성설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그 때를 놓치면 반드시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 세대가 바로 책임을 지고 있는 세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